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의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이원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 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결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 중에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9호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균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특별한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에 대해서. 예, 소개는 빼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소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고난을 맞아 울산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앞서가는 교육청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권에 대해 배배해드린 결산 계율을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협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999억 원이며 세출은 1조 8,976억 원으로 잉여금은 2,022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 및 사고 이월비는 788억 원, 계속비는 825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1.9%는 401억 원입니다. 세입 구조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 73%,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14% 등 87%로 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은 전체 수입이 2.9%입니다. 2018년 대비 세입은 10.2%는 1,9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관내 447개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학생복지, 급식, 보건,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의 89%인 1조 6,009억 원을 집행하였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평생 직업교육을 위해 4개 도서관 운영 등의 0.1%인 18억 원, 행정 일반, 기관 운영 관리 등의 10.8%인 2,049억 등 총 1조 8,9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이러한 예산 집행을 통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도입 등 학부모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었고 학업 중단율 5년 연속 전국 1위, 감사원 부패 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1등급,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 교육부 시행 재정 운영평가 및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달성, 은월초, 고원초, 고원중, 호계중, 강동고, 세계 단설 유치원 및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수원 설립을 통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원 업무 경감, 수업 혁신 등에서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시의회에서 지적된 2월의 규모 및 순세계 2년급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이전보다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액 이월되고 있음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금년도부터 4급 이상 부서장의 성과평가에 예산 집행 실적을 반영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우리 교육청 자산총액은 총 3조 1,336억 원이며 부채 총액은 2,101억 원으로 총 2조 9,335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계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규 부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499호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 현액은 2조 899억 1,100만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2조 999억 6,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8,976억 7,300만 원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2,022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2월액은 1,612억 5,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7,4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401억 6,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순자산은 학교 신증설 등 유형자산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보다 10%인 2,65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조 9,335억 9,100만 원입니다.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4.4%인 1,33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조 1초 4,360 9,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전년보다 38.6%인 1,320억 4,300만 원이 감소한 2,101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결과인 운영차익은 내국세 증가 등 이전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45.9%인 83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659억 1,9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 총괄 등은 3페이지까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조 899억 1,100만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2% 증가한 2조 999억 6,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1.9% 증가한 1조 8,976억 7,300만 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022억 9,300원입니다. 결산 총규모 및 정감 추이는 5페이지까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수납률 징수결정액 2조 1,020억 4,1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99.9%인 2조 999억 6,600만 원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관년도 수입과 재재금 수입 등의 수납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자체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7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입니다. 2019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20억 4,215만 원으로 미수납 사유별 내역을 보면 채무자 거소불명 0.4%, 채무자 재력 부족 2.4%, 납부자 태만 10.6%, 재산 압류 중 0.7%, 기타 85.4% 등입니다. 8페이지 세계 잉여금 처리 내역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7%인
77억 원이 감소한 2022억 원으로 명시 2월 548억 원, 사고 2월 240억 원, 개숙비 2월 825억 원, 보조금 잔액 8억 원, 순세계 잉여금 401억 원입니다. 명시 2월의 경우 최근 3년간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019년 사고 2월의 규모가 2018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5%인 309억 원으로서 2018년도 집행잔액 비율 2.7%인 524억 원보다 21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40.9%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 중 예산 집행잔액이 83.8%로 매년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보다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과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9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30억 7,712만 4천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에 따른 13억 1,500만 원 등이며 예산 이체는 울산 강릉시 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총 25건에 26억 5,494만 5천원입니다. 전용 이체 내역은 12페이지까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출 예산의 이월입니다. 세출 예산의 이월액은 총 71건에 1,612억 5,5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 이월이 48건에 547억 9,200만 원, 사고 이월이 13건에 239억 9,200만 원, 개속비 이월이 10건에 824억 7,100만 원입니다. 이월의 증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 면밀한 계획과 정확한 재정 수요 파악으로 이월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9억 4,100만 원이 감소한 360억 4,200만 원입니다. 채권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여 장학금과 위약금에 대해서는 미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세입 관리가 요구됩니다. 14페이지 채무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237억 1,800만 원이 감소된 1,966억 3,400만 원으로 BTL의 지속적 상환과 금융기관 차입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채무액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무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78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조 6,675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신설 학교 부지 취득 및 건물 신정축, 공장목 신규 설치 등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폐교 매각, 공익사업 및 주택사업 편입, 공작물 철거 등에 따른 것입니다. 16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전체 수량은 25대 감소, 현재액은 17억 3,7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수량 6,205대에 현재액 288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미니버스 4대 1억 6,300만 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버스 5대 2억 1,600만 원, 복사기 60대 1억 6,900만 원, 바이오 프로젝트 4대 7천만 원 등입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한 건으로 학교 현장 안전관리 강화, 시급성에 따른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5억 9,7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요. 그 다음 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로입니다. 부교육감하고 이 결산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번에 그 시설 개선 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강남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개선을 해주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강당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당 문제는 한번 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 8군데가 강당이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방법을 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관내 강당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그 연차적으로 강당을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 제가 네. 받았는데 네. 뒤에 뭐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오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네네. 저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60년대, 70년대 중학교 다닐 때 강당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강당 없는 수업이 있다는 게, 그다음 그게 강당이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자원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네, 되니까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즘같이 또 여러 지역 자원, 지역 공동으로 또 활용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학교의 학생들의 수업이나 이런 관계, 요즘 또 뭐 저게 많으니까 봄에 보면 뭐랍니까 매연이가 뭐 이런 거 네, 그게 네. 많으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강당 수업에 하면 들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 의원님 제가 체육예술 건강가는데 좀 추가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8학교고에 예, 8개. 이 학교가 지금 전체로 되게 크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적은 한 10억에서 한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이 전체 지금 울산에 한 8개 학교가 지금 미보유입니다. 보유인데 이거는 또 국민체육 기금하고 연관이 돼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도 하고 20% 이거는 이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을 통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8학교를 다 하는데 27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좀 이래 협조를 해주시면 이게 대해서 관심 많이 가졌으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그 예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제가 여기에 군데군데 들어있는 걸 다 계산을 취합을 해서 내놓지는 못하겠는데 뭐 평생교육이라 해가 그 항목은 별도로 뽑아놨다마는 그 외에 여기 보면 군데군데 사회교육의 성향이 짙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뭐 학부모 해외 견학이라든지 뭐 가지는 않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평생교육 분야에 다른 항목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학생들하고 학부모와 같이 뭐 하는 있던 야외 그라든지 뭐 생태 학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제가 취합은 그걸 일일이 다 빼내가 집계를 하기는 제가 한계가 있어요. 집계를 못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회교육 분야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중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전반적으로 좀 자연학습이라는 이런 분야로 학교 교육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좀 흘러가고 있다는 경향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계속 또 평생교육 분야나 이런 분야는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저는 교육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치중을 해서 시설 개설이라든지 예산을 좀 치중하고 하는 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참고를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부교육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뭐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평생 교육도 저희 임무고 소관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학교 교육만으로 많이 미흡하고요. 이제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시간, 많아 8시간이고 남은 시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 교육관을 갖고 있느냐, 그 학생이 좀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올바른 그 가치관과
그런 교육관 또 학생에 대한 이해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을 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필요하다 안 하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느 교육이나 필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무슨 그거든지 다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교육을 누가 할 것이냐, 맡아서 할 것이냐의 문제와 또 두 가지의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이 있을 때 경중을 교육청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러되다면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하지만 이것도 필요는 하지만은 예산을 어느 쪽에 좀 치중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냐. 그럼 우리가 학교교육은 때려쳐고 사회교육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그쪽을 치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본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 부분은 또 어디서 지금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분야는 일부 많이 맡아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양립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유치원, 유아원 이 관계도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많이 양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가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분야로 내가 너무 흐르지 않나 요즘 와서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관. 예. 예. 그리고 여기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를 구했습니까? 원래 예비비 쓴 게 전체가. 예, 재정복지과장 성조위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재난 목적 예비비가 6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5억 9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를 6억을 받아가지고 6억을 받은 게 최종 우리가 추경을 하고 예. 6억 재난 목적 예비비가 6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6억이 남아있어요. 예비비가 6억이 남은 게 아니고 예. 예비비를 예. 쓴 게 5억 얼마를 썼다 이 말씀입니까? 5억 9천을 예, 그렇습니다. 썼다 이 말씀입니까? 예, 5억 9천을 썼습니다. 전체 예비비가 6억인데 예. 5억 9천을 썼는데 이거는 어디 오늘 재난 때문에 쓴 겁니까? 어디 쓴 겁니까? 이거? 아니면 작년 연말에 그 각급 학교에 돈을 보내가지고 예. 방제라든지 CCTV라든지 미세먼지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비비가 요거는 뭐 2019년도 그거니까 예. 뭐 코로나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아닌데 예비비를 그 5억 9천을 내가 어디 썼는지 그게 과연 평상시에 하는 사업들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건지 법상 위반은 아닌지 그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 학생 안전을 위해서 연말에 신속 집행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소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을 위한 기본 예산은. 예, 그런 부분은 그걸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땡기 쓴다는 게 긴급한 사유가 별도로 발생을 했다든지 우발적인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불가피한 사항에 예비비를 쓰는 건데 그래서 예비비를 평소에 예산 편성해놓고 쓰듯이 그거 없이 개념이 없이 쓰는 거는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작년 연말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 경제 부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해서 우선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을 앞당겨서 2019년에 방제를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 되는데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게 앞당겨서 하는 성격이 아니고 예비비라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쓰는 예비비인데 그걸 이제 일단 잘 알겠어요. 이미 써본 거 뭐 어쩔 겁니까? 어찌요? 뭐 대책이 있습니까? 뭐 과장님도 뭐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그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예, 이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선자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질의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꺾는 일들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어두운 반기를 헤쳐나가는 느낌입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방역을 위한 준비를 꼼꼼히 하고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교육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제약이 많았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표정을 읽을 수도 없으며 말도 잘 들리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1m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책상을 일렬별로 배치하다 보니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토의 수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업 도구는 함께 쓸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불가능한 숙제를 해내기 위해 낑낑거리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등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상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노력이 무엇인가? 변화된 상황에 잠시 멈칫하다 정하기 위한 조금 반사인가? 진짜 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버티기가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시련이 지나가기를 순적이 견뎌내는 것만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더 강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 전역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 고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사태 속 무더위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정문 앞에서부터 한 줄로 서서 발열 확인을 등을 거쳐 교실에 차례차례로 입장하고 교실에서 학생들 간 대화를 최소화하면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속 방역을 놓고 학부모들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위를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는 경우 있기 때문입니다. 등교 시간, 급식 시간도 쉬는 시간도 긴장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학교와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몫인가 걱정이 됩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이 힘들지만은 방역 마스크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마스크를 낀 채 수업을 6시간 내지 7시간을 교실을 하면 지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이 불편을 호소하고 에어컨이 약하게 선풍기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찜통 교실 불가피할 듯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나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 정조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상당히 이 더위에 마스크 착용하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울산은 아직까지 학생과 교직원들이 확진자가 지금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전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격주제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등교율은 99% 이상의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크 이 착용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과 우리 또 교육부만 독단적으로 결정 아니고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이 마스크 착용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며칠 전에는 제주도에서 선생님 한 분이 또 이 마스크 수업 중에 또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그런 호소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업 중에 혹시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다거나 또는 숨이 찬다든지 이럴 때는 바로 저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에게 알리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안내를 또 하였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또 밖에 야외 수업이라든지 그래서 최소한 2m 이상 거리가 둘 때는 안전거리가 되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또 안내를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에 이제 덥기 때문에 좀 일회용 그 마스크를 어제
전 학생들에게 10명 이상 전 학교에 했고 또 선생님에게는 또 50명씩 또 지급해서 수업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발열 확인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한 번 더 방역 수칙을 교육하시고 학교 방역 체계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율 경우에 보면은 2018년도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학교 교육 여건 시설과 예비 및 기타 부분에 집행 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부교육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현액이 2조 899억 중에 잉여금이 2천억 정도 되고요. 순생의 이익이 402억입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남은 게 좀 명시 2월 같은 경우는 550억 규모, 그다음에 계속기획 825억 규모입니다. 명시 2월 같은 경우는 학교 공사가 이제 겨울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2월 돼서 쓰는 경우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계속비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신설이 많았습니다. 학교 신설도 많고 또 기관 신설도 많고 그게 2년 3년에 걸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설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2월비, 계속비, 잉여금도 늘어나는 구조가 돼 있어서 작년에 불가피하게 좀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시민의 예산인 만큼 효율적과 적성성 있게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 창의 인성 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북한 이탈 주민 학력 인정 심의 회의 운영에 대해서 보면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계산서. 유아특수교육과 의장입니다. 그 남은 이유는 학력의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아, 적었습니까? 예, 심의를 신청하는 그 수가 적어서 남았습니다, 예산이. 네, 감사합니다. 미래 인재 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학생 생활 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에 보면은 자살 위기 학생 치료 지원 사업에 보면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시민교육과장 전 기자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자살 위기 치료 지원 예산에서 당초 저희가 이제 2억 8천만 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정서행동 특성검사 업무지원단 협의회비는 미참석자 자문수단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자살위기 학생 치료 지원 잔액에서는 저희가 이제 학생 1명분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기본 70만 원과 추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과학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시체험관 예산서 281페이지, 결산서 281페이지, 전시체험관 민간사업 매식비에 대한 잔액이 얼마큼 남았는가 말씀드려 주시고, 전시관 민간 행사 교통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울산과학관 과장님. 전시 체험관 민간 행사 매식비가 많이 남아 있고요. 전시 체험관 민간 행사 교통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에서는 네네. 다양한 그 민간 행사를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 이 그 민간 행사 부분이 계획과는 달리 좀 그 중간에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가 좀 축소되는 바람에 이 매식비와 교통비가 이렇게 좀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예. 예. 또 추가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지방교육이 우리 지방자치사무죠, 그죠? 지방자치에 관한 그 법률이 보면 교육도 학예와 교육도 우리 지방자치사무, 다만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그죠? 교육의 전문성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교육청을 별도로 두고 그 업무를 관장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차는 뭐 학계에서는 교육과 우리 일반 자치를 이렇게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는 이런 학술 보고서도 있고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보고서 결산 계획 2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2,920억을 정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 이전 비용에 이 비용이 전체 우리 비법정 비용까지 다 포함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그 비용입니까? 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예, 행정국장 네네, 말씀하세요. 예,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 포함됐죠, 네네. 그죠?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일반 법정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금에서 부과된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뭐 해마다 경기가 좋으면 더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죠? 그런데 비법정은 전국에 우리가 최저더라고요. 보니까 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울산시가 2018년은 그나마 조금 개선됐지만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13%, 교육청 예산 1.13%, 2017년에는 0.72%였고 16이었고 2016년은 0.53, 16이었는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광역시 시지역을 평균해보면 2018년 보면 한 2% 되는데 우리는 기껏 1.13% 갖고 전국은 뭐 평균해보면 한 1.76%에 저희들은 1.13% 갔어요. 학생들은 1인당 교육비 우리 투자를 이렇게 이 돈을 나눠봤더만은 2018년도 우리 학생 1인당 교육 투자가 울산시가 23만 2,990원입니다. 17위. 세종시보다 더 무한 17위고. 일반 자치단체, 일반 회계 대비 교육 투자 비율도 0.6%로 17위고. 뭐 교육비 1인당 전국 평균이 45만 6천인데 우리는 기껏 23만 2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울산시의 교육의 무관심이라든 인색함을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보다는 교육 관료들께서 울산시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해왔길래 이렇게 이 정도밖에 이렇게 비법정 전입금을 받을 수 없었는지
그거는 우리 울산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울산시 공무원들 자체도 반성하고 교육의 무지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육청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를 전혀 안 했다든지 다양한 우리 시와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그런 개발하는데 등한시해 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동의합니까? 교육관님. 예, 저희가 비법정 전입금에서 전국 최하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 아니 우리 울산시도 여러분들 바라보는 교육이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다는 그런 인식이 넘뿌리 박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시장님과 교육관과의 관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과 교육 공무원과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관계가 이렇게 협력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교육 복지와 관련된 시책을 개발해서 시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여론화 시켜가면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내가 이렇게 몇 가지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광주나 대전에 있었어요. 광주나 저는 두 도시만 딱 비교해 봤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시가 없는 사업인데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있죠, 그죠? 특성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해외 맞춤형 취업 약정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 저 현장 실습인데 해외 현장 실습 우리도 저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어느 구청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요? 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답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그 역량과 취업 마인드 또 글로벌 의학 관련 이런 것을 위해서 글로벌 현장 학습을 직업계고 전체 학교 학생들 가운데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와는 지금 협력 관계가 없죠. 예, 저희들이 몇 차례 요청을 하고 도움을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와 매칭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시행하고 단독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시나 우리 구 자치구하고도 이렇게 협력이 되지 않고 있고, 예. 그죠? 그 대전시 같은데, 대전시 같은데 보니까 학교 도서관 구입비만 1년 10억을 이렇게 지원해서 교육청, 광주시청이 CS만, 구청이 아니고 CS만도 도서 구입비만 한 10억 정도를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어요. 학교에 도서를 구입하라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어린이 경제 교육 운영, 특성화 고등학생 해외 취업 파견, 그죠? 이렇게 사업하는데도 이렇게 지원하고 대전시가 광주 같은 데는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녹색 생활 실천 사업 이런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다음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지원회가도 지원하고 있고 뭐 학생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게 학교 광주 과학 영재 학교 운영 교실에도 한 21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울산시장님과 그 관료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 덜 됐는 거 하고 재정이 뭐 그 대정 관계상 이런 거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실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누구나 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옛날 방송 프로그램에 얼핏 생각나는데 교육의 미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마 장기 프로젝트로 그 교육을 그 방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미래답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으로 뭘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먼저 손 내밀고 한 사례가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은 바뀌었지만은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시의 관료들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한 1분만 자죠. 여러분들 그 교육청 관료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보면 교육 관련돼가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분들과 그 교육 비법정 교육 뭐 이런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공무원들과 나눠보면 교육청에서 달라는 게 뭐 크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작년에 있었던 교복이라든지 무상교육비 뭐 또 친환경급식 특별하게 이런 거 이외에는 우리 울산시에 크게 요구한 게 별로 없었다요. 도서관비를 이렇게 뭐 하나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없고 생활체육시설 같이 쓰기 위한 우리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한 적도 없고 우리 울산시를 나무라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수가 돼. 나는 여러분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교육이 우리 울산의 미래라는 걸 이제 점점 인지해 가고 있고 그와 관련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울산에서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는 혁신교육지구의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한 그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좀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아이가 다 컸습니다. 하나뿐인 아이 다 키워가지고 교육과는 담을 쌓고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손자가 울산에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울산에서 태어났고 8대를 울산 살아갔고 내 모든 게 울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단초가 교육과 울산시의 협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같이 예, 손정학 위원님 지적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각 사업 기획을 할 때 이게 지자체 지원 필요한지 그런 여부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지원이 어렵다면 차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지까지 이렇게 확인해서 그런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좀 교육청 직원들이 나서고 저도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주면 저희들 의장단을 찾아오시고 관련 우리 시의원을 찾아오세요. 저희들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마 교육에 대한 연구비용 아마 22명 한국당 미래 통합당을 다 포함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를 떠나가지고 다 공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본 의원은 결산위원으로 미리 이 결산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좀 저는 우리 존경하는 손정학 의원님
말씀에 오히려 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전체 우리 그 결산서를 보면 세출 결산액이 1조 8,976억여 원으로 사실 우리 울산 광역시 약 3조 1,000억 정도의 상당 부분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교육청 특별회계는 보면 그래도 순자산이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이상 늘어나고 부채는 또 전년보다 38.6% 감소했어요. 그리고 수익도 대폭 늘어났고 공유재산도 또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비 특별회계 운영 비용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안정과 그리고 또 재정 건전성이 흑자 속에서 매우 높게 높여놨다는 것은 저는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영균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우리 간부 공무원들과 또 교직원들이 함께 합심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지난 그 코로나 학생 그 재난교육지원금 때처럼 우리 교육청과 또 울산시청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사실은 비법정 전입금이 상당수 많이 줄었죠. 예, 우리 비법정 교육비가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대신에 또 다른 쪽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서로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윤정록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교육 관련 비용이 늘어난다고 그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이 학교 중심 교육이라기보다는 지역 중심, 지역 사회 중심 교육이고 온 동네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지 학교만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감님을 선출하신 그 투표 과정에서 교육감님을 선출한 분들이 교육가족만은 아니단 말이죠. 우리 모든 시민들이 교육감님 선거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평생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우리 온 시민이 다 교육 대상이다 하는 그러한 교육감님의 철학은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오늘날 바람직한 그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저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높이 평가하고 또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그 수업료 그 세입금 미수납액에서 수업료가 1억 1,300여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직복지과장 송정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 대상자로 전환되었거나 아니면은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납할 수 있습니까? 예, 졸업하고 나면은 1년간 시효가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불결손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해왔고 올해는 특히 또 1학년을 2학기부터는 예. 의무교육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것도 제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미 수업료는 안 낸 그 미납금이 있는데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어 버렸어요. 예? 예. 졸업은 아니지만 예, 예. 2학년, 3학년의 경우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도 그럼 소멸됩니까? 예, 1년이 수업료는 네. 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네. 1년 후에는 불납결손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늘어났겠죠. 지금 현재는 1학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조금 더 정액된 그런 경우는 있겠죠. 지금 이제 어차피 졸업을 했고 지금 한 학년만 네. 1학년만 지금 수납을 하기 때문에 네. 한 학기만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학기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높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그 미수납금으로 인해서 그 보호자와 긴밀하게 그 어떤 뭐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혹 이러한 것들이 그 학생에게 전달되거나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저희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산 이건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볼까요? 중산 2교가 지난 12월에 중투 심사에서 보류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산 초등학교에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 보면은 47학급에 1246명 재학하고 있는 걸로 1246명. 예. 이 정도면은 울산시 초등학교 학교별 평균 학생 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학급 수는 상당히 과밀학급이에요. 급당 평균은 26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28명이죠. 지금 저희 자료는 26.5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28명인 데가 많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평균 학생 수로 봤을 때 학교별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큰 학교예요. 상당히 큰 학교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다시 400명을 정원할 수 있도록 추가 증축을 한다는 말이 지금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계속 좀 그쪽에 개발돼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2025년까지 증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학교 신설이나 또 좀 학교 이전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급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교실 증축이 불가피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교실 증축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학교에 지금 1246명이 있는 학교에 또 증축을 하게 되면 이 학교가 왜 1246명이 되는지는 히스토리는 아시죠? 매년 지금 약 3년간 매년 공사를 해가지고 증축이 아니죠. 참. 리모델링. 그러니까 그 특별교실들을 다 없애고 교실로 전환시키고 또 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지금 계속 2, 3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공사를 하면은 여기에 내년에 한 2022년도에 졸업할 아이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 다니면서 거의 한 4년을 공사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 정책이. 그 다음에 증축을 하면은 그 학교가 별관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여유 부지가 있지 않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붙여서 달아내는 그런 공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특별교실도 없고 124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요. 그 식당에서 줄을 얼마나 서야 되며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근데 특별교실 하나도 없는 이 아이들은 정말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도심 속에 있는 최악의 열악한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증축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저는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당장 철회하시고 제로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실 의향 없습니까? 예,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 중투에 그 학교 신설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일단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학교 신청을 좀 설립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좀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증축에 나서야 되고 또 조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게 그 옆에 한 1.4km, 1.2km 정도의 좀 약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약수초를 좀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산초 지역으로 좀 옮겨가지고 좀 신설 대체 이전 좀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걸 증축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여기에 400명 정도의 증축을 학교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증축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중산 제2초등학교를 안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건 알고 계시죠? 쪽이 좀 계속 인구가 늘고 네, 있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울산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기가 가구당 학생 출연율이 약 0.57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두 가구에 학생 한 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 저학년은 더 높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400명 정도 다시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증축했다 할지라도, 학교사를 증축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중산 2교를 안 지을 것도 아니고 중산 2교를 한 3, 4년 후에 짓는다고 봤을 때 이번에 증축한 것은 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뜯어낼 겁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면서 거의 4년을 공사판을 그냥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졸업하고 난 뒤에 한 3, 4년 지나고 나면은 중산 2교를 지었을 때는 그 전축한 시설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학생 출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약수초등학교를 이전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정 안 되면 우선 이부제 학급을 저학년은 이부제 학급을 운영하더라도 부모들과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든지, 또 아니면은 약수초등학교를 조금 리모델링 다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 원거리 통학 버스 그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당분간 한 1, 2년이라도 학교가 지어질 때까지라도 거기에 일정 부분의 아이들을 통학버스를 대동해가지고 좀 이렇게 통학을 지원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든지 다른 대안을 생각하셔야지. 이 학교를 증축한다는 것은 이 학교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피해를 보고 앞으로 다닐 아이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꼭 심사숙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도 그런 심각성을 좀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최적의 좀 결론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번 하시고 가시죠. 그럴까요? 다른 내용. 네, 그러겠습니다. 네. 부교육감이 과밀 학교에 대한 부분은 또 여러 학교가 배운찬 의원님 말씀하신 학교 외에 또 몇 개 학교가 더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대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좀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섭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대부분의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 중앙 이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여기서 들어온 예산들인데 자체 예산 자체가 한 3%밖에 없죠. 교육청 자체가. 아주 적은 돈으로 활용 잘 하셨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부분에까지 또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임위에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사고 이월액 자체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내가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부감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 이월액이 전년도가 한 29억 정도 돼요. 29억 정도. 그리고
올해 연도가 239억 정도, 700%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239억 중에서 또 그 전년에 2018년에 뭐 아무리 연말이라 하더라도 2018년에 예산을 측정을 해서 그에 쓰지 못하고 2019년도 넘어왔다가 2020년도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거 사고 이혈액들이 지금 한 8건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뭐냐면 다 학교 공사들이에요. 시급한 공사들. 화장실 개선, 이중창, 내진 보강, 특교받은 부분들 전부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진 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지금 화장실 공사, 이중창 정말 시급한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금액들이 올라왔던 건데 2018년에 올라왔던 게 아직까지 집행이 다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내가 그때 시설과장님한테 답변은 들었지만 학교와의 매칭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시급해서 올렸던지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서 현안 문제로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측정을 했을 텐데 그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다는 거는 학교와의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사고 이월은 회계연도 내 이제 뭐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이제 지출이 안 된 부분인데요. 네. 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뭐 몇 가지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 말고요. 지금 2019년도 지금 우리 결산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 때 돈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8건이나. 그래서 지금 사고 이월 비용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부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위원님, 교육실 시간 이 정도입니다. 예.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진행하신 학교들의 사업들은 단위학교 한 개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우리 특교 사업으로 내려왔었고 또 일반 학교들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이제 계열의 학교에 있다 보니까 환경 사업이 몇 개가 모이다 보니까 동시에 집행을 학교 현장을 공사 현장을 매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년에 사업을 모아서 집행하는 어떤 그런 우리 사업보다 학교 학사 일정을 더 크게 생각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이게 처음에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 처음에 학교와 협의가 돼서 이게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학사 일정을 왜 또 얘기를 하십니까? 또 다음 이제 또 교장 선생님이 전에 생각했던 그 일정과 또 사업을 받고 또 다른 상경의 사업과 연계될 때 사업을 받고 보면은 다시 좀 늦추더라도 학사 일정을 더 크게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은 욕심도 있고 또 사업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모이다 보면은 학교 현장을 공사 현장으로 매년 만들 수 없으니까 1년에 모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학성여고의 화장실 개선 공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이 단 1%도 안 됐습니다. 1%도. 학생여고에 100% 남았어요. 100%. 예, 학생여고에 예산 18년 특교 받을 적에 11억인가 받았습니다. 그게 그해 18년도에 그때 받으니까 당연히 집행을 할 수 없는 이제 특교다 보니 2018년 연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맞습니다. 하는데 19년에 이 긴급 사안이면 집행을 하셔야 되고 요게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긴급하다고 올라온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이 계획이라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우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지 이거 지금 2년 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해명이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집행을 완료를 이제 말씀드린 지가 맞는데 하셨는데 학생여고 사업은 사업이 한 서너 가지 사업이 동시에 뭉치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요? 이거 말고? 천정 보수와 바닥과 계단실 보수 방수까지 해가 사업이 한 서너 건 모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제가 무차히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와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학교와 예, 협의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교와 협의가 된 다음에 계획을 잡는 것이지. 그렇다고 지금 1년 넘어 지금 거의 2년 다 돼 가잖아요. 올해 연말 되면 2년입니다. 이게 2년 동안 집행을 못 한다는 게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집행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학생들한테 간단 말입니다. 예, 유일하게 학생 요구가 좀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심중을 더 기하고 또 아무튼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교는 사실은 학사 일정과 학생들의 어떤 그 수업권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뭐 3년이 아니라 뭐 어떤 학교는 3년까지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특별히 학교의 어떤 사정을 말 배려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사업도 빨리 끝내고 싶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사업이 뭐 3년까지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뭐 계속 비교리면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진행할 때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학교와 하셔가지고 좀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욱 심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서 이어서 아까 우리 손정환 의원님 좋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과의 협의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 농기 교육감님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상 교복이 반값 교복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한 67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33억 5천을 교육청에 대고 매칭을 해서 시에서 33억 5천을 대주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과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대상 자체 선정할 때 시청과의 불협화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청과의 그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좀 그 상호 유기적으로 좀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추가로 우리 교육재난지원금하고 어저께 제가 뉴스를 좀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그 마스크 10매씩 주는 또 좋은 사업들을 하시던데 물론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 경감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부분이 뭐 표를 의식한 뭐 전국 최초의 뭐 이런 모습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교육재난지원금을 151억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또 우리 그 계획했던 또 계획들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 사업이 뭔지 충분히 판단하시고 2월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조금 주실 것 같으면 우선순위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당부를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백원찬 의원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이 아주 심각하죠. 초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중산초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그렇고 아까 우리 부감님 말씀을 하실 때는 2025년도까지 학생 수가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대충 파악하기로는 2023년까지 북구의 인원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볼게요. 연간 800명에서 900명 가량 늘어납니다. 2023년까지 늘어났다가 2023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꺾여서 쭉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 뭐 음악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실을 지금 없애고 교실을 만들고 심지어 교무실을 쪼개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수업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우리 그 학습권이라든지 교사 교직원들의 뭐 생활권 이런 부분이 다 침해를 받는 부분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력 여건 개선과장님 뭐 잘 하고 계십니다만 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중장기 플랜을 짤 때는 좀 세밀하게 좀 계획적으로 좀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미래교육관인가요? 구 광동초 쪽에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치상 뭐 지리 여건상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무차 말씀을 드렸지만 효원본교가 폐교가 된다는 시점이 물론 결정이 나고 한 8개월 뒤에 9개월 뒤에 그때 이제 폐교가 된다는 상황을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시고 아셨는데 이런 부분이 미쳐 있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관 자체를 폐교되는 효원본교 쪽에다가 넣으면은 지리 여건상 얼마나 좋습니까? 효원본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에 구조적으로 지금 저렇게 집행이 되어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 한 단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에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장기 플랜 짤 때. 그리고 아까 백원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증축을 뭐 하게 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든지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안전은 또 어떻게 보장을 다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도 5년 단위로 이렇게 수용 계획하고 학교 설립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좀 제2중산초 설립 신청을 이제 중투에 했는데 결국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좀 자료를 보완해서 이렇게 설립 신청을 좀 할 거고 일단은 여러 가지 사정이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축 여부, 그다음에 약수초 이전 여부,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 설립 여부를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더 좋은 해결책을 좀 이렇게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송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근 의원입니다. 저도 김종석 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아까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실 이제 사고 이어된 그 부분들이 사실 올해 걱정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 가지 못한 일수가 방학 일수에서 차감이 되죠. 부교육감님. 지금 코로나로 애들이 학교 가지 못한 부분이 방학 일수에서 차감이 되죠. 저기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초창기에는 못 갔지 않습니까? 원격 수업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수업 일수 단축으로. 그거는 방학에서 차감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 학교 수업 일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1년 단위 그 수업 일수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원격 수업은 정식 수업으로 인정을. 제가 어떤 일선 학교 방문했었을 때 지금 이제 올해 아마 교육시설과 오늘 계획 잡았던 공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장받는 부분이 많죠, 시설과장님? 예, 몇 개 사업은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학교당 방학 일수가 제일 길게 나오는 학교가 40일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50일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은 이번에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사고 이어되는 부분들도 사실 학생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그 자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그러면? 올해 학생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네. 마지막 또 학사일정 일반 방학 계약 때문에 겨울 방학 때 조금 살 작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사고 2월로 넘어간 이제 공사 건은 올해 안에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끝나는데 1월 달에 방학 기간에 조금 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1월 달이라도 어쨌든 학교가 3월 때까지가 2월 달까지니까 그때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다시 사고 2월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 안 한다는. 예, 그러진 않습니다. 예. 네, 그게 걱정이 좀 돼서요. 사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 수가 줄어들면서 해서 지금 공사로 지장이 받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저 사고 이후로 넘어간 부분이 또 이후로 넘어가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2년째 공사를 안 하고 3년째 안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 이제 학교 감일학급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안건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그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감일학급과 각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감일학급의 기준이 상당히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부에서 감일학급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얼마죠? 지금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33명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은요? 우리는 28명 과밀로 그렇게 좀 거기서 갭이 나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감일학급이라고 해서 중퇴 올리면 교육부에서는 이 감일학급을 바라보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갭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이 감일학급의 기준을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골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 경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감일학급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기도 30몇 명 정도를 감밀학급으로 보고 원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또 안건을 잡아서 교육부 장관님한테 이런 감밀학급 기준을 좀 낮춰달라고 한번 안건을 내볼 필요성은 저는 있다 봅니다. 네. 요거 좀 이제 교육감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좀 안건을 다뤄주시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 뭐 늘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산 추경이 작년에는 1차 추경밖에 하지 않아서 결산 추경이 상당히 이제 좀 부실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뭐 학교 운영비로 거의 뭐 사실 모든 금액들을 다 사실 계산 금액적으로는 이제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좀 약간 편법을 쓴 거죠. 학교 이제 운영비로 다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올해 지금 추경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어요. 네. 네, 부교관입니다. 지난번 저희 1차 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코로나하고 정부 추경에 맞춰서 지금 7월 달에 2차 추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추경은 9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9월 정도 3차 추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반드시 좀 결산 추경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시도록 좀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작년에 이제 1차 추경만으로 끝이 남으로 인해서 사실 아까 그 학교 운영비 쪽으로 다 돌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뭐 직속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제가 이번 이제 결산은 집행 잔액 위주로 많이 봤는데 사실 거의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제 금액은 크지 않았겠죠. 금액은 크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제로인 사업의 원인이 결국에는 이제 이걸 털고 가야 되는데 1차 추경에 털면 또 다른 데 쓸 재원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1차 추경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털어도 나한테 쓸 데가 없으니까 집행률이 제로로 남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드리던 말씀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보면 매곡 초등학교도 과밀학급이죠.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매곡 초등학교 과밀학급이죠. 예, 교육근계석파전문 승곤입니다. 의원님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곡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매곡 초등학교는 지금 그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근데 지금 여기 A니네들의 1000세대가 지금 거의 이 준공되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네. 여기 1000세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0.57을 뭐 안 하더라도 0.5만 하더라도 약 500명의 학생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지금 매곡 초등학교로 보낸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매곡 초등학교도 물론 500명이 다 초등학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매곡 초등학교도 중산 초등학교도 초과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환식으로 매곡 초등학교로 보내지 않고 애들 아이들을 중산 초등학교로 보내고 중산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를 지어서 다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 저는 중투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중투에서도 충분히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이 애들 아이들을 매곡 초등학교로 가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이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그 공사장 대로를 건너서 통학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건 아시죠? 아무도 지금 이 현장을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국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예, 예. 뭐 우리 강북 교육장님이야 뭐 한 번씩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실 텐데 거기 아이들도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매곡, 중산, 이화, 약수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똑같은 울산의 아이들인데
굉장히 열악한 그 교육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이거는 현 우리 교육감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전 교육감 시대 때부터 이게 계획을 잘못한 거다. 전체적으로. 이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책임은 지금 교육감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매곡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모두가 4개 다가 여기는 괜찮아요 하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 불균형이 일어나 있고 약수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폐교 직전에 있는가 하면 이화초등학교는 학교 그 통학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중산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과밀학급이 있고 매곡초등학교 또 역시 과밀학급이 있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중학교도 하나 없고 이거는 우리 교육당국이 물론 지금 교육감님 시대는 아닙니다만 교육당국이 예측 파악에서 실패했다. 이거 장기 계획에서 실패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지역 전체를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교육 문제를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에 본의원도 참여시켜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참여가 안 된다면은 계획 작성하신 것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손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아이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노기 교육감님 덕분에 도항에 태권도 3단에 도항초등학교가 이렇게 하나급짜리 학교로 이렇게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신설을 되니 많이 하면서 많은 논란 끝에 교육감님이 당선돼 오시자 마시자 이게 심의화돼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신설학교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각자 하는 이야기하기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장 문제는 그렇고요.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울산 전체의 그 학교 내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한 8개 되는데 신설학교마저도 지금 없습니다. 도항초등학교에. 학생 수는 지금은 미니학교가 하나급짜리지만은 1학년이 2학급입니다. 그럼 그 애들이 내년에 내후년은 가면 2학급짜리가 하나급짜리가 2학급씩 개선 들어갈 텐데 학교가 교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남아있는 학교 교실도 2학급으로 계속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한천 그 겨울에도 학생들이 야외에서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단지역 인근 바로 옆에 석학단지가 연접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체육관이 실내 체육관이 없다는 것은 학생들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운동장에는 다양한 축구 골대 하나 없습니다. 애들이 그렇다 해야 어린이들이 뛰어놀 만한 다양한 체육 시설도 없어요. 가보시면 한번 강남교육청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하십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 하시고 계십니까? 교육실과장 이 정도입니다. 예. 이거는 관할을 저걸 떠나가지고 도항은 기부체납공사였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기부체납의 한계의 금액이 있다 보니까 체육관 역시 지어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이라는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돈을 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변에 지자체의 어떤 대형 투자라든지 체육진흥공단의 어떤 비용과 합쳐져 가지고 20% 이상의 대형 투자했을 적에
중앙에서 예산을 특혜로 내려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저희들 교육청만이 아니고 연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같이 이 협조를 하셔야 8개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에 대한 체육관 해소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울산 전체에 있는 다 실내 체육관이 처음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에 최근에 지은 그 학교들은 신설을 빼고는 다 그렇게 이어졌고 그 이전에 지은 학교들은 우리가 BTL 사업을 해가지고 뭐 수십 개 학교들은 다 지어진 체육관들입니다. 그러면 기부천합 학교는 왜 그 다양한 우리 그 교실 예측이 안 돼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교실 수도 부족하고 그죠? 그다음에 체육 관련돼 가지고 운동장에 시설이 이렇게 뭐 다른 학교보다 훨씬 열악한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예, 의원님, 교육여건 개선 과장입니다.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도항초등학교의 설립은 참 어렵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학생 수용이 안 나와가지고 신설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또 주민들과 또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하여튼 다행히 우리 교육관님이 주민들 여러 같은 열의와 우리 교육관님의 뭐 결단은 됐는데 지어놓고 난 뒤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건 교육청의 몫입니다.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 그죠? 당시에 향후에는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이 교육부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실제로 좀 급했습니다. 그런 최소 7학급 규모로 받아왔었고요.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우리가 추가로 정축이라든지 부족 부분은 기부 체납 외의 부분은 우리들이 이제 지금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위원님, 제가 강남교육장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항초 체육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 현장하고 계속 지금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놀이 혁신을 위해서 운동장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학부모 설문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마 그 기간이 조금 이제 계속 학생들이 안 오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 현장 때문에 학부모하고 논의한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정이 지금 6월 말 학부모회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초에 학교에서 요청이 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직접 학교 현장을 다시 가서 지금 어느 정도 말씀하신 시설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지원청에서 이제 좀 특별비를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남교육장님 그 도항초등학교 방문 시간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나가서 영접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학교 현황을 보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마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기 교육감님의 정책 이행률이 홈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그 정책 이행률 달성 이면에 우리 일선 학교 교사분들의 업무 과중이 없는지 한번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교사라는 직책으로 인해서 정작 자기 아이들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 중 한 가지가 학교 교육장의 자율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율 권한이 일선 교사분들에게는 자율이 아니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의 업무 추진과 그리고 수업 시간 등 그리고 이런 학교장의 획일적 운영이 아닌 효율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 지출 성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9호
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 심사 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 사항과 결산 검사 의견서 중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전반기 울산광역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돌이켜보면 1년의 예결위 활동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고 느껴집니다. 위원님 모두 1년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예결위 활동과 함께 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울산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교육 행정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심유택 정책관님께서 퇴임에 앞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 연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자리를 빌려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서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여 년의 교육 행정 경력을 이제 마무리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비롯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 있을지라도 늘 울산시의회 발전과 그리고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앞길에 더 없는 영광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신 심유택 정책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날의 영광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예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